네, 안녕하세요. 팡콩남입니다. 오늘 시즌이 개막했죠. 먼저, 지난 1회 그 콘텐츠를 올리고 나서 홍보글을 NBA 매니아에 딱 한 번 올렸었는데, 네, 다운로드 수가 꽤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홍보가 덜 돼서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100회를 일단 넘긴 거 보면은, 생각보다 판타지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었던 거라고 자체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비록 팟빵에 올라온 리뷰글은 하나도 없었지만 주위에 같이 판타지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특히 처음 판타지 하시는 분들에게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판타지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거 뭔지 저건 뭔지 질문 많이 받았는데 제가 1회 때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았었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AS 차원으로 Q&A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팟빵을 리뷰를 읽어주면서 그거에 대한 좀 감사 인사라든지 또 피드백을 또 할 수 있는데 이번 회에는 리뷰가 없으므로 Q&A 시간을 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은 판타지 로스터에 관한 거예요. 판타지 리그를 처음 시작하면은 선수를 어떻게 등록시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생소하니까요. 그래서 판타지 리그 로스터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간단하게 답을 내리자면은 당일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로스터에 넣고 싶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은 그 선수는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락이 되어버립니다. 잠금이 되어버린 상태여서 이동을 하고 싶어도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세팅을 해서 그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세팅하는 것도 좋죠. 성실하게 하시는 것 좋은데 개인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날 술자리에서 좀 오래 술 먹어서 다음날 늦게 깼다. 경기 시작한 후에 깼다. 그럼 이제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몰아서 세팅을 해놓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선수가 부상당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그때만 바꿔주는 보완하는 차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주일치를 몰아서 세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수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마이팀 란에 들어가 보시면 선수 명단 옆에 무브라는 툴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선수들을 옮길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스타터 안에 넣어야지 그 기록이 반영되는 거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절대 스탯에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터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이 선수들에게 각자 주어진 포지션에 맞춰서 등록을 시켜야 돼요. 물론 그 주어진 포지션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무브가 뜨긴 뜨지만 일단 알아주시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돼서 그날 경기가 엄청 많아서 거의 전 구단이 경기를 하게 될 때 포지션이 겹쳐버리면 눈물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포인트 가드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난 포인트 가드 2명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 가드 자리가 꽉 차가지고 한 명만 넣어야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쉽게 되는 거죠. 세 번째 IR은 뭐 하는 데 쓰이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부상자 명단입니다. 장기 부상자. 경기를 오랫도록 출전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때 ESPN에서 이 선수를 아웃이라고 표시를 해두는데 이 선수들을 로스터 안에 넣어놓자니 어차피 못 뛰니까 스탯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누군가 또 데려갈 것 같고, 굉장히 계륵 같은 상태가 되는데, 그런 선수들을 IR에 넣어두면은, 네, 그 선수를 킵해 놓는 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로스터 한 자리가 비면서, FA에서 한 선수를 추가로 영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 부상자의 스탯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IR에 있던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스터에 넣고자 할 때는 로스터가 꽉 차 있으니까 한 명을 비우고 네, 그 IR에 있던 선수를 로스터에 다시 등록시켜야 합니다. 뭐 형평성에 맞추는 것도 있고 뭐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일주일에 몇 번 FA 영입 방출이 가능한지 뭐 프리시즌에는 횟수 제한이 사실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프리시즌 결과를 보면서 데려오고 버리고 하는데 자유롭지만 이제 시즌 개막하면은 횟수 제한이 걸려요. 뭐 물론 리그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거를 한 번이나 뭐 최소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무한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리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3번 정도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그 설정해 놓는데 만약에 3번을 넘기면은 교체 제한이 생겨서 해당 주에는 영입이 불가능해요. 방출은 가능한데 영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수요일까지 교체 카드를 3장 다 써버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더 이상 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로스터 그대로 일요일까지 가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저는 보통 뭐 3장이 주어지면은 2장까지는 여유롭게 써요. 뭐 포지션이든 스케줄이든 뭐 어떤 해당 카테고리에 맞춰서 잘 여유롭게 쓰는데 마지막 한 장은 꼭 남겨놓는 편이에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은. 왜냐면은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만약에 들어가는 선수가 2명밖에 없는데 상대팀에 들어가는 선수가 6명, 7명 이러면은 네, 아무리 제가 앞서고 있더라도 경기 결과가 이제 일주일치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 장은 꼭 남겨놓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교체 카드를 너무 초반에 몰아쓰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 가서 조금 후회를 하거나 아쉽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장 정도는 남겨놓는 게 네, 조금 이래저래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는 정말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었는데 네,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클래식 클럽하우스와 인핸스드 클럽하우스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인핸스드 방식인데, 무브트를 이용해서 선수들을 이동시키는 게 인핸스드 클럽하우스입니다. 세팅하는데 훨씬 편하죠? 클래식 클럽하우스는 보통, 트레이드 제안을 할 때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어떤 선수를 줄지 그때 클릭을 해가지고 네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가다가 로스터 세팅 그 서브미트 제출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그 클래식 클럽하우스 버튼을 눌러버려가지고 제출은커녕 그 무브 툴이 사라지고 클래식 클럽하우스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판타지 처음 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클래식 클럽하우스를 클릭했다면 인핸스드 클럽하우스가 다시 뜰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누르면은 인핸스드 클럽하우스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뭐 무브나 뭐 서브밋 전혀 문제 없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 Q&A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질문을 따로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알려주는 형식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스케줄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건데 뭐 마이팀이나 플레이어즈 메뉴에서 스케줄 관리하는 게 판타지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주 초반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상대방과 저희 팀의 스케줄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뭐 어느 날엔 제가 뛰는 출전 경기 수가 더 많고 어느 날에는 상대방의 출전 경기 수가 더 많은지 체크하면서 이날은
어떤 선수를 출전시킬 것이며 FA에서 누굴 데려오고 누굴 버릴 것인지, 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출전 경기 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까지 체크를 해서 이제 일주일치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제 그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거죠. 보통 제 팀 스케줄이 몰려있거나 아예 없어서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FA 선수들의 스케줄을 보면서 상대방의 우세를 막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터에서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고 미련이 없는 선수들을 한두 명 가량 채워넣는 게 로스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로스터에 죄다 버리기 아까운 선수들만 있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트레이드를 좀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서 어떻게든 그 로스터 운영의 유동성을 살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레귤러로 쓰긴 아깝고 백업으로 쓰는데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하는 선수들을 한 2명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뭐 일정상의 그 열세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한두 명을 그렇게 버려서 스케줄을 채워넣는, 네,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저의 스케줄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NBA 시즌이 개막했는데 이번 시즌은 뭐 되게 만족스럽게도 지난 시즌에는 스포티비 경기만 중계했었는데 스카이 스포츠와 네이버 스포츠가 동시에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BA 팬들이 좀 더 편하게 한국어를 해설을 들으면서 경기를 볼 수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한 몇 년, 한 3년 전? 네, 그때는 거의 뭐 SBS 스포츠가 가끔 뭐 한 경기 편성? 네, 플레이오프 좀 편성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세 군데에서 중계를 해준다면 뭐 웬만한 경기들은 거의 중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개막했던 개막전에서는 시카고 불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꺾으면서 나란히 첫 승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시카고는 지난 시즌까지 주전 의존도가 가장 뛰어난 팀이었어요. 그래서 주전과 백업 간의 스탯 차이도 엄청 났고, 그랬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주전들을 조금 덜 쓰고 벤치 멤버들을 고루 기용하면서 지난 시즌 주전들의 스탯 하락이 약간 예상되고 벤치 멤버들이 오히려 스탯이 상승하는 것을 예상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파워가솔 선수가 2득점에 그쳤고, 뭐 니콜라 미로티치, 맥더맛, 스네 선수들이 분전했습니다. 뭐 로즈는 초반에 조금 부진했지만 후반에 다시 살아나면서 뭐 괜찮은 스탯을 뽑아냈고, 네. 또 클리블랜드는 카이리 어빙 선수가 일단 1월 말까지 복귀가 힘든 상황에서 모 윌리엄스와 델라베도바, 제이알 스미스가 출전 시간을 양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 트레이드로 합류해서 클리블랜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모즈코프 선수는 이제 기존에 있던 바레장 선수, 네, 그 선수의 복귀로 인해서 약간 스탯을 나눠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르브론 제임스는 뭐 결장을 제외하더라도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출전 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스탯에 약간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골든 스테이트와 뉴올리언스, 네, 판타지 전체 1픽과 2픽의 대결이었는데 너무 싱겁게 끝났죠. 앤서니 데이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점을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혼동이 온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상대 수비수가 드레이먼드 그린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개막전 치고 너무 싱거운 게임이 되지 않았나. 뭐 물론 거의 이 경기가 아마 앤서니 데이비스의 거의 바닥을 친 경기이다 보니까 뭐 이거보단 더 올라오겠죠. 바닥을 찍었으니까. 골든 스테이트는 일단 스테판 커리가 1쿼터 24점을 넣은 것만으로도 이미 거의 경기가 끝났다 싶었을 정도로 엄청났었죠.
커리는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한 30분대 초반에 출장 시간을 부여받으면서 관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그래도 웬만큼 스탯은 다 뽑아주니까요. 골든 스테이트가 좋은 게 뭐 출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받으면서 주전들의 의존도를 줄이고 부상에서도 최대한 방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시즌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거트 선수가 오늘 경기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외에 스페이츠, 에즐리 선수도 빅맨에서 스탯을 나눠 먹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빗 리 선수가 이제 보스턴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제이슨 톰슨 선수도 있네요. 이 선수도 나름 세크라멘토에서 오래 있으면서 뭐 평균적인 스탯을 많이 기록했던 선수여서 일단 시즌 초반은 모르겠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모습을 비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올리언스는 주전 선수들이 많이 다쳤어요. 주루 할러데이는 피로골절로 인해 아직도 좀 출전 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타이리 가반스는 무릎 수술로 인해 6주에서 8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오메라식도 뭐 3주 정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가드진이 붕괴가 된 상태예요. 에릭 고든이 남아있긴 하지만 슈팅 가드이고 이 선수도 뭐 NBA에서 알아주는 유리몸이다 보니까 가드진의 붕괴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네이트 로빈슨 선수가 급하게 영입되었고 또 지금 주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또 이시 스미스 선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뛰던 선수가 또 뉴올리언스 와서 오늘 좀 잘했더라고요. 네이트 로빈슨 선수보다. 주루 할러데이가 백투백 경기를 뛰지 않고 출전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제한받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저 두 선수가 채워주겠죠. 노리스 콜 선수도 지금 부상당해서 아웃됐고 아식이 없는 자리에는 일단 라이언 앤더슨이 뭐 앤서니 데이비스 아식을 뒷받침하는 백업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아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준주전으로 나오고 아진샤 선수도 꽤 나름 괜찮은 스탯을 뽑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선수도 아식과 앤서니가 없었을 때 꽤 괜찮은 빅맨으로서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아식이 없지만 그래도 굴러는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두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경기 아니라 세 경기였군요. 애틀랜타랑 디트로이트였군요. 디트로이트는 안드레 드러먼드 선수가 18득점 19리바운드였나요? 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스탯입니다. 왜냐면 그렉 멜로 선수가 이적했기 때문에 이제 정통 센터는 정말 안드레 드러먼드 주전 정통 센터는 안드레 드러먼드 하나뿐이기 때문에 모든 골 및 득점과 리바운드 스탯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고 다만 이 선수의 문제점이 자유투인데 자유투 카테고리만 과감하게 포기한다면 정말 최상급 빅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외에 레지 잭슨 선수, 마커스 모리스, 얼산 일야소바 이 3점 슛이 잘 들어가는 선수들이 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뭔가 안 좋은 모습을 펼쳐줬는데 아로포드 선수가 드러먼드 선수에게 완전히 밀린 모습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뭐 카일 코버도 아직 조금 부상해서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베이즈모어도 더마라 캐롤의 공백을 메우기는 아직 좀 부족해 보였고 시즌 초반이긴 했지만 디트로이트의 상승세가 좀 기대되는 이번 시즌입니다. 이제 오늘은 3경기밖에 없었고 원래는 제가 준비했던 코너 중에는 업앤다운 코너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상승세였던 선수와 하락세였던 선수를 골라보는 시간이었는데 아직 3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FA에 아직 남아있다면 스틸픽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꼭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A 선수를 고르는 기준에는 유저들의 선택한 비율이 50% 이하인 선수들만 골라봤습니다. 50% 이상인 선수들은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유저들이 어느 정도 이 선수가 잘할 거라는 걸 알고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는 선수인데 50% 이하인 선수들은 그냥 모험이에요. 모험. 이 선수가 딱 꽂혀가지고 뭐 이 선수가 똥을 싸든 잘하든 일단 두고 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일회용으로 썼다 버릴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 선수들을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네, 자자 파출리아. 16%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오너, 유저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16%입니다. 댈러스에서 주전 센터로 뛸 수 있는 선수죠. 원래는 타이슨 텐들러였는데, 네, 피닉스로 이적했고, 디안드레 조던이 뒤통수를 치면서, 네, 강제 주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비엘 맥기 선수는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사무엘 달렌베어는 네, 심지어 웨이브 됐어요. 그래서 댈러스에서 뛸 수 있는 센터가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지금 덜 회복된 상태라면 파출리아가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그래서 출전 시간이 대폭 상승되므로 어느 정도 스탯도 괜찮게 뽑아낼 거라 예상합니다. 이 선수는 빅맨이지만 블락 대신 어시스트 비율이 좀 높은 선수예요. 빅맨인데 어시스트가 높다. 흔치 않은 케이스죠. 그래서 출전 시간이 많은 만큼 댈러스에서 잘 풀리기만 한다면 더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커스 모리스. 12.7%의 유저들이 갖고 있네요. 디트로이트로 이적했죠, 이번 시즌에. 피닉스에서 형과 함께 사고를 치고 디트로이트로 쫓겨났습니다. 형도 이적하고 싶다고 했는데, 구단에서 안 시켜주니까는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피닉스에서 열심히 뛰겠다. 이러고 사건이 종결났죠. 되게 안 좋게 떠났는데, 다행히 디트로이트가, 드러먼드를 알받고 양궁 농구를 펼치는 팀이라 이 마커스 모리스 선수와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이 선수는 3, 4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출전 시간에 따라 기복이 살짝 있긴 하지만 득점 리바운드와 함께 3점 슛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마키스 모리스 형과 거의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이고 피닉스에서는 사실 형과 너무 겹치기 때문에 3경기 한번 터질까 말까? 그 정도였는데 디트로이트에서는 사실 이만한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야소바도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이고 이 선수는 골밑 플레이도 가능하고 3점 슛도 가능하고 다재다능한 선수이지만 아직 좀 빛을 덜 본 느낌? 네, 그리고 멘탈 측면에도 문제가 조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만 조심한다면 디트로이트에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리만 잡는다면 충분히 주전으로 나오니까 머스트픽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3번 자리가 원래는 스탠리 존슨을 예상했지만 아직 신인이 있기 때문에 리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마커스 모리스를 주전 3번으로 내세웠습니다. 당분간은 주전으로 뛰겠죠. 네, 디트로이트는 어쨌든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펼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명이에요.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듯이 시카고 불스의 벤치 포워드, 네, 맥더맛, 스넬, 포티스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전임 티보드 감독이었다면 세 명이 합쳐서 한 경기 15분도 못 나왔을 선수지만 호이버그 감독이 다행히 주전들 대신 벤치 선수들을 조금 더 기용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주전 의존도를 많이 낮추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3명의 선수들이 다 빛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명 모두 3번 자리가 소화 가능하고 이번 시즌에 데뷔한 포티스 선수가 약간 4번에 가까운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좀 더 많은 선수, 3점은 좀 떨어지는 대신 전 분야에서 깨알 같은 스탯을 찍어줄 수 있는 소금 같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데려와서 갖다 쓰긴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카고의 4번 자리는 아마 파워가솔이나 미로티치 이 두 선수로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세 선수들을 쓰겠죠. 돌려가면서 쓰면서 이 선수가 괜찮네 하면은 좀 더 많이 쓰고 네 그렇게 되는데 주말에 이제 한 토요일 일요일쯤 되면은 이제 블락이나 스틸이나 야투율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 누구만 데려오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스틸 카테고리에서 스틸이 한두 개인데 분명 이거 역전할 수 있다 상황 봐서 그러면은 이제 FA에서 잘 안 쓰이는 선수가 있죠. 토니 알렌. 네, 토니 알렌 선수가 스틸은 정말 기똥차게 많이 하는 선수여가지고
일요일에 하루 갖다 쓰고 다시 버리면은 그냥 스틸에서만 우세를 점하고 다시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뭐 스틸 괜찮아, 계속 써야지 이러면서 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일회용으로 갖다 쓰기에 좋은 선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TJ 워렌. 네, 이 선수는 4.4%입니다. 4.4%. 거의 안 쓴다는 얘기죠. 이 선수를 제가 왜 뽑았냐면, 지난 시즌에 데뷔한 신인이에요. 근데 거의 시즌 막판 들어서 갑자기 좀 스탯이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갖다 쓰는 선수 유저들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 선수 신인인데 괜찮네. 다음 시즌에 하는 거 봐서 뭐 이제 로테이션이나 주전 자리도 캐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프리시즌에 보니까는 꽤 괜찮더라고요. 물론 스몰 포워드인데도 3점 슛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외에 야투, 리바, 운드, 어시스트, 스틸에서 쏠쏠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렌 선수의 경쟁자로는 PJ 터커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보다는 워렌 선수가 좀 더 유망하다고 저는 보고요. 피닉스가 아직 개막하지 않아서 자세히 뭐 어떤 농구를 펼칠지 감이 안 오지만 피닉스에서 한번 이래저래 다양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 가드부터가 에릭 블레소, 뭐 브랜든 나이트, 네, 전방위로 활약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다음 선수 데릭 윌리엄스입니다. 3.9%의 유저들이 갖고 있네요. 뉴욕 닉스에 최근에 입단했습니다. 트위너죠. 3, 4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만년 유망주였어요. 2010년 1라운드 4픽으로 들어왔었나요? 네, 되게 상위 픽을 받고 들어왔었는데 터질 듯 안 터질 듯 하다가 결국 안 터지고 이곳저곳을 많이 떠돈 선수입니다. 재능은 확실히 보이는데 본인이 추구하는 팀 스타일과 맞지 않았던 건지 계속 삐그덕삐그덕 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뉴욕 닉스에서는 그렇게 막 빡빡한 팀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나름 풀어주는 팀인 것 같아서 데릭 윌리엄스가 자신의 기량을 좀 선보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리시즌에서 평균 18점에 4리바운드, 야투 57%, 3점슛 1.8개를 기록하고 또 45%의 확률을 보여준 만큼 카멜로의 그 휴식 시간 동안 충분히 그 대타 자리를 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경쟁자로는 포르징기스가 있긴 하지만 포르징기스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죠. 또 신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데릭 윌리엄스 선수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이거는 정말 모험픽입니다. 정말 한 자리가 정말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뽑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버의 니콜라 조키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 2라운드에 뽑혔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 22분 출전하면서 평균 12.5리바운드, 야투 7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 대비 나름 쏠쏠한 활약을 펼쳐줬다고 보면 되는데 덴버 감독이 이번 시즌에 바뀌었거든요.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 킹스를 이끌다가 커즌스의 부상으로 인해 낙마하게 된 마이크 말론 감독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커즌스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감독의 조련을 잘 받고 있는 게 뭐였어요? 멘탈 문제도 있었지만 그 감독에 의해서 멘탈이 고쳐지는 게 충분히 보이면서 스탯 상승도 보이고 동반으로 팀의 성적도 상승하는 게 보였는데 아쉽게 마이크 말론 감독이 잘리면서 커즌스가 원래대로 회귀하고 세크라멘토도 원래대로 회귀하는 모습에 실망을 했었는데 덴버는 사실 지난 시즌에 정말 안습이었죠. 이도저도 아닌 팀, 정말 이도저도 아닌 팀이었는데 마이크 말론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제 비록 그 런앤건 팀은 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색깔 있는 팀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은데 니콜라 조키치가
덴버의 리빌딩 방침에 따라서 네, 어떤 급으로 성장할지 좀 감이 안 올 정도로 포텐셜이 충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빅맨 경쟁자들이 꽤 있어요. 일단 뭐 페리드 선수가 뭐 주 포지션이 파워포워드로 나오긴 했지만 센터로도 뛸 수 있는 상황이고 너키치 선수도 있죠. 물론 지금 수술해가지고 아웃된 상황이지만 지난 시즌에도 벤치로 나와서 꽤 좋은 활약 보이고 올루키 팀에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자를 여러 명 제쳐야 하지만 말론 감독이 로테이션으로 쓴다면 충분히 조키치 선수도 써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달렸네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대충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오늘 개막이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인데, 이제 월요일, 저녁쯤에 녹음을 해서, 네, 밤에 바로 올리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매주.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주초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듣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펑크 내는 일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물론 팟빵 리뷰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뭐, 리뷰가 힘들다면은, 팟빵 페이지에, 뭐, Q&A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판타지와 관련된. 네, 그러면 뭐 피드백을 해주는 형식으로, 답변도 가능할 것 같고, 본격적으로 NBA가 개막했으므로, 이제 한 6개월간 또 판타지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 초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